연말이 되면 도시가 금방 달라집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쇼핑백을 들고 분주히 길을 걷습니다. 괜히 뭔가 특별한 걸 사고 싶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TV를 켜도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봐도 SNS를 내려봐도 홀리데이 세일, 연말 한정, 빅 세일 같은 말들이 쏟아집니다. 지갑을 꺼내라는 신호가 사방에서 날라옵니다. 요즘 광고에는 거기에 한 문장이 더 붙습니다. 착한 소비, 지구를 위한 선택, 환경을 생각한 연말 선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이왕 살 거면 착한 소비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장은 초록색, 나뭇잎과 지구 그림, 에코, 그린과 같은 단어가 반짝입니다. 이 선물 세트 하나만 사면 지구를 조금 지킨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광고는 우리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장바구니에 넣은 이 물건들이 정말 지구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몇십 년 전 한 호텔 욕실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수건을 다시 사용하면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주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환경을 위한 걸까? 아니면 비용을 줄이려는 걸까? 호텔은 세탁비를 아끼면서 정작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 설비에는 크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환경 보호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비판하면서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린워싱은 말 그대로 초록색으로 덧칠을 한다는 뜻으로 실제 생산 방법은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말과 이미지로만 친환경적인 척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린워싱입니다. 지금은 호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패션 브랜드, 항공사, 에너지 회사, 식품 회사까지 수많은 기업이 초록색 이미지, 예쁜 지구 그림, 나뭇잎 아이콘을 앞세웁니다. 문제는 그 중에 일부가 진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말 그린워싱 4가지 패턴을 보면 첫 번째로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기입니다. 착한 연말 세트, 지구를 위한 선물 같은 문구가 포스터 한가운데 크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는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더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제품 뒷면 라벨을 뒤집어 봐도 플라스틱 사용 감소라는 말만 있을 뿐 몇 %를 줄였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숫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가 달라졌다는 거지? 두 번째는 굿즈로 착한 척 하기입니다. 환경을 위한 에코 텀블러를 드립니다. 에코백 이벤트, 지구를 위한 한 걸음.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물건을 또 하나 더 만듭니다. 집에 돌아와 보면 옷장 한쪽에 에코백이 수북히 쌓여 있고 싱크대 위에 텀블러가 줄줄이 서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지만 환경을 위해서라는 말에 또 하나 받아온 건 아닌지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그건 환경 보호가 아니라 쓰레기를 또 하나 예약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부로 감성 자극하기입니다. 이 제품 하나당 얼마가 기부됩니다. 당신의 구매가 지구를 살립니다. 문장만 보면 비판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 작은 글씨에는 일부 상품 제외, 최대 몇만 원까지 같은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만큼 기부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부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기부라는 단어를 크게 내걸고 정작 중요한 정보를 숨긴다면 그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먼 미래 약속만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2050 넷제로, 머지않아 100% 재생에너지,
미래의 약속을 크게 적어 놓은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번 해에는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간 목표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언젠간 잘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된다면 그건 약속이라기보다 이미지 관리에 가깝습니다. 정리해보면 모호한 표현만 가득한 광고, 굿즈로 양심을 포장하는 이벤트, 조건을 숨긴 기부 마케팅, 먼 미래의 약속만 내세우는 홍보, 이 네 가지는 연말마다 특히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패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광고에 잘 속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 소비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이런 생각 자체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우리는 내가 착한 소비를 했다고 믿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뒤에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쓰레기 양은 거의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별반 변한 게 없는 상황. 그게 바로 그린워싱이 만드는 착시 현상입니다. 게다가 진짜로 변화를 만들려고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기업들은 겉으로 보기엔 별로 화려하지 않아서 눈에 덜 띌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로만 포장하는 기업이 더 큰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손해보는 건 정직하게 노력한 기업과 지구 그리고 우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광고를 안 보는 게 아니라 광고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4가지 질문만 기억을 해도 그린워싱을 많이 걸러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얼마나 줄였지입니다. 탄소 중립, 친환경, 저탄소 같은 말을 보면 숫자와 기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작년 대비 20% 감축, 5년 안에 플라스틱 포장 50% 감소처럼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부만 좋은 건 아닌가입니다. 생산, 유통, 사용, 폐기까지 전체를 함께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떼어내 우리는 친환경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할까입니다. 집을 둘러보면 이미 비슷한 텀블러, 에코백, 굿즈가 이미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하나 더 사는 것보다 지금 있는 걸 오래 쓰는 게 진짜 환경을 위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는 꼭 사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은 없을까입니다. 새 제품을 사는 대신 빌려 쓰거나 중고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소비를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상 속 이런 작은 선택들에서 조금씩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광고를 믿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말만 친환경인 척 하는 그린워싱에 속지 않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의 연말 소비는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지구를 위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부산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이었습니다.